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맨 앞에 이제 이렇게 교재 처음에 보시면 여기에 스페인어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도다 아벤투라 empieza con un C라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은 모든 모험은 C와 함께 시작된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C가 스페인어로 yes거든요. 그래서 모든 모험은 뭐와 함께 시작된다? yes와 함께 시작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은 할까 말까 이러는 마음에 이제 yes, C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 모험이 이게 즐거운 모험이 될지 괴로운 모험이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즐겁게 스페인어를 여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스페인어가 어떻게 생겼을까를 보고 스페인어 발음, 스페인어 읽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스페인어 가서 간판 읽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오늘 강의 들으시면 그냥 소원 성취는 하시는 거니까 나머지 시간을 이렇게 여유롭게 자기 목적 달성하셨으니까 이렇게 들으셔도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스페인어를 읽어볼까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스페인어로 할 수 있는 기본 표현들까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 2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언어를 배우는 2시간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지치실 거라 중간에 한번 쉬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다들 말씀하셨는데 그럼 스페인어는 어디에서 쓸까? 여러분들 이제 대충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죠? 당연히 이제 스페인 쓰죠? 그래서 스페인어를 어디서 쓰나 하면 이제 스페인 당연히 쓰죠? 그리고 어디에 쓰나요? 라틴 아메리카 쓰죠. 이제 스페인이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스페인어를 쓰죠. 근데 라틴 아메리카 전체가 쓰는 건 아니고요. 브라질은 포르투갈 점령이었기 때문에 포르투갈. 또 중남미 중에서도 이제 중미 중에서 미국령인데 있고 영국령인데 있고 이렇게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큼직큼직하게 알고 있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제외하고 그냥 대부분의 이제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데서 스페인어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미국이에요. 사실 미국이 이 캘리포니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페인어를 쓰시면 살 수 있다고 하실 정도로 스페인어가 보편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민자들도 많고 본래 이쪽이 멕시코 땅이었기 때문에 이 미국 멕시코 전쟁에서 사실 이렇게 빼앗긴 땅이니까 아직 잔류하고 있는 멕시코의 후손들이 거기에 살고 있고 그들의 언어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스페인어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 전역에서도 워낙 라틴 아메리카 유입되는 인구들이 많으니까 스페인어가 기본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한국에 정말 불행하게도 의대 열풍이 엄청나게 불면서 지금 그 대치동가에 스페인어 붐이 이렇게 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으로 이제 공부를 뭐 하러 가고 이런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해야 된다라는 그 아이들의 그 필요성이 이제 느껴지면서 이게 갑자기 이게 좀 슬픈 일이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스페인어가 요즘 한국에서는 사실 굉장히 저평가된 언어이긴 했는데 요즘 이제 그런 사교육 시장과 맞물려서 갑자기 이렇게 뜨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물살에 이렇게 타고 있으신 중입니다. 네. 그 다음에 스페인어는 우리가 그 라틴어 계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망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라틴어 계열의 언어들이 있어요. 뭐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뭐 루마니아어 이런 이 라틴어 계열의 언어들이 있는데 그 언어들이 대충 이제 뿌리를 같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한 걸 느낄 수 있어요. 특히 프랑스어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어하고 문법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발음은 너무 다른데 문법상으로는 가장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텍스트로 봤을 때 그냥 읽을 수 있는, 그냥 했을 때 이렇게 대충 이해가 되는 정도의 문법적 유사성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물론 프랑스어나 스페인어가 비슷하다고 해서 쉽게 스페인어를 하니까 프랑스어는 되게 쉽게 배우겠지. 뭐 스페인어를 하니까 이탈리아어는 되게 쉽게 배우겠지. 이럴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우리한테는 다른 언어인데 그들 간에는 굉장히 쉽게 배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친구들이나 이런 이탈리아 친구들 같은 경우 스페인어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냥 기본은 해요. 그냥 아주 잘은 못해도 기본적으로 알아듣는 정도. 그래서 유럽 친구들 같은 경우가 스페인어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단기로 이렇게 휴가 와서 한 달 정도 있으면서 오전에는 스페인어 수업 듣고 오후에는 여행 다니고 이런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유럽 친구들 만나면 기본적으로 스페인어 쓰시는 친구들이 많아서 유럽 여행 가셨을 때 친구들하고 스페인어로 소통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사실 스페인어는 여행에 완전히 최적화되어 있는 언어긴 해요. 굉장히 많은 나라를 커버하고 있는 언어인 거죠. 이런 언어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거는 정말 잘하신 일이죠. 하지만 언어를 배우는 일이 이제 어려운 일이. 아까 이제 프랑스어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어렵겠네. 이제 프랑스어 해보신 분들은 어렵겠네라는 딱 느낌이 오시잖아요. 예? 그렇처럼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지만 굉장히 유용한 일이다. 유용한 일이다라는 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페인 내에서만 볼게요. 그럼 스페인 내에서는 스페인어만 쓸까요? 그죠? 그래서 스페인 내에, 자, 스페인어를 막 배웠어요. 그래서 스페인어를 이제 배워서 첫 여행지로 이제 바르셀로나 입국을 딱 하셨어요. 바르셀로나 입국을 해서 거리로 나갔어요. 간판, 이제 길 표지판을 봤어. 내가 배운 스페인어가 아니네? 이렇게 되실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사기를 치셨네. 스페인어를 나에게 잘못 가르쳐 주셨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스페인은 공식적으로 4개 언어가 공식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스페인어, 표준어가 카스테야노예요. 카스테야노 제국의 언어. 카스테야노 이렇게 중부부터 해서 이렇게 요 라운더리를 가지고 있는 이제 안달루시아까지 해서 이 공식 언어가 카스테야노고 카스테야노가 제1언어예요. 그냥 국가 공식 언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외에도 카탈란이라고 해서 카탈란은 이제 이 카탈루니아 지방의 언어죠. 카탈루니아 지방 카탈란이라는 언어를 쓰고 그다음에 요 옆에 우리 산티아고의 길 걸으시면 이제 갈리시아 지방 여기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그 성당으로 가는 요 길 여기에 있는 갈리시아 지방의 언어는 가예고라는 언어가 또 있어요. 그리고 요 위에 바스크 지방이라고 얘기하죠. 바스크 지방은 바스커예요. 이렇게 4개 국어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어 있어서 스페인은 워낙 자치 정부잖아요. 그죠? 지방 정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의 그 지방에 가면은 그 언어가 메인이어서 간판들이 다 그들의 언어로 제1언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지금 배우는 스페인어가 제2 서브 자막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외국인이 가면 스페인어를 하죠.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다 스페인어를 하긴 해야 되니까. 하지만 자기들끼리는 스페인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바르셀로나는 워낙 이제 독립 주장을 강하게 하는 곳이어가지고 우리가 유학을 가거나 이럴 때 만약에 바르셀로나를 가겠다 하면은 카탈란을 하셔야 돼요. 뉘앙스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아주 막 동떨어진 느낌은 아니고 뭐 대충 보면 이게 무슨 단어겠구나 하는 정도로 추리는데요. 근데 바스크어는 아니에요. 바스크어는 완전히 다른 언어예요. 얘는 원래 유럽 언어 중에서 제일 오래된 언어라고 하고 기원을 알 수 없는 언어라고 하는데 바스크어는 완전히 다르지만 이 카탈란하고 가예고 같은 경우는 비슷하고요. 오히려 카탈란 같은 경우는 프랑스어하고 좀 비슷한 경향이 있다고 프랑스어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4개 국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간판이 스페인어가 아니라고 놀라지 마셔라. 놀라지 마셔라. 네, 그래서 스페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페인어에 이제 넘어가기 전에 스페인어 특징을 저희가 이제 밑에 잠깐 볼 건데요. 자, 스페인어 하면은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생각 뭐가 있으신가요? 스페인어 너무 빨라요. 이 말 되게 많이 하시고 스페인어 너무 빨라요. 그죠? 스페인어가 빠르죠. 근데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저희 한국어를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어 배우는 외국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한국어 빠르죠. 왜요? 못 알아들으니까요. 빠를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왜 스페인어가 빠르다라는 느낌을 주냐면 이제 발음을 저희가 배워보시면 아는데 스페인어에는 이 파차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람이 빠지는 발음이 거의 없어요. 자, 그러니까 뭐 이런 발음 있죠. 자, 바람이 빠진다라는 거는 뭐예요? 일단 우리가 바람이 한번 빠지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숨을 쉬어야 되니까 말을 끊죠. 일단 말을 끊어서 이렇게 이어가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런 파차름이 없다 보니까 어떨 수 있겠어요? 계속 말할 수 있어요. 정말 말이 안 끝난다. 스페인 애들이 말이 많잖아요. 말이 안 끝난다 라는 걸 진짜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스페인 문학을 보면 문장 자체가 안 끝나요. 그러니까 스페인이 마르케스나 이런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저희 정거장에서는 저희 작업실에서는 그 읽기 모임을 하거든요. 근데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한 페이지 PPT에 얘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쭉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한 문장이 아니라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침표를 안 찍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말이 많고 말이 많은 이유는 무한정으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 예, 그래서 스페인어가 빠르게 느껴진다라는 거. 한국 사람들에게 스페인의 특징 중에 정말 유리한 거는 된소리가 많다는 거예요. 파차름이 적은 대신 된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뭐 빠에야, 스페인의 주요 음식 빠에야 같은 경우도 피로 우리가 쓰잖아요. 보통 피로 써요. 빼라고 하는데 이렇게 피로 쓰는데요. 피로 쓰지만 얘를 뿌라고 우리가 발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어에서 프, 트 이렇게 발음했던 것들이 스페인어에서는 된소리로 발음되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된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에야 너무 쉽게 우리 발음하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빠에야를 쉽게 발음할 것 같죠. 어떤 사람들이 못하겠어요? 어떤 언어권 사람들이 빠에야를 발음 못할까요? 응? 일본은 해요. 영어권이 못하죠. 왜? 영어에는 된소리가 있나요? 영어에는 된소리가 없어요. 영어는 프예요, 프. 그래서 그러면 그래도 들으면 할 수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미국 친구들 같은 경우가 빠에야를 파에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권 친구들이 하는 스페인어 발음을 들으면 굉장히 이상해요. 오히려 발음은 한국 사람들이 좋아요. 우리는 뭐 된소리 정도야 껌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되게 유리한, 발음에 있어서는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리하다. 특히 된소리 중에서도 TH 발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TH 발음이 뭐죠? 쓰 발음이잖아요. 노홍철의 진짜 이 된소리, 이게 정말 이 발음이 강해서 실제로 이 쓰 발음은 지역에 따라서 강도가 되게 다른데 안달루시아 남쪽으로 갈수록 쓰 발음이 강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달루시아의 스페인어는 굉장히 섹시하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옆에서 보면 진짜 계속 쓰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선입견으로 스페인의 대표 발음이다 이러면 무슨 발음을 이야기하죠? 보통 떠는 리을 발음을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스페인어의 대표 발음은 TH 발음입니다. 르가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스페인 흉내도 뭐 세뇨리타 막 이런 막 과장해서 R을 하지만 아니에요. TH가 스페인어의 발음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어서 우리는 아주 우리한테는 아주 우린 잘 할 수 있죠. TH. 쉽게 하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스페인어 특징 중에서는 모든 명사의 성이다. 이건 유럽 언어들에서 이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 명사의 성이 있다.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이거 책상이잖아요. 그래서 상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자, 맞춰봅시다. 자, 상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 남자. 예, 여자예요, 여자. 어떻게 아냐고요? 왜요? 그리고 할 말이 없죠. 이거는 그냥 외워야 돼요. 자, 커피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응? 남자? 남자, 여자? 제가 하나는 여자 물어봤으니까 하나는 남자 물어보겠죠. 그래서 커피는 남자예요. 이렇게 단어마다 다 성이 있어요. 중성은 절대로 없어요. 중성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사물의 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성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냐면 사실 얘가 꼭 여자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시험 볼 거 아닌데 친구들이 쟤는 왜 책상을 여자라고 얘기하지 않아? 이렇게 애들이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헷갈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칭 대명사를 쓸 때 나, 너, 그, 그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그녀가 들어가면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는 멋있다.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그는 멋있다라는 문장을 하면 그는 당연히 뭐라고 생각하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가 무엇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예뻐요. 근데 이 그녀가 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그녀 이렇게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영어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it 이렇게 it 그거 이게 스페인어에서는 없다. 모든 사물과 사람을 동일하게 우리 남자 여자로 보자. 그럼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어떻게 알아요? 그 모든 단어를 남자 여자.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냥 이제
단어 외우실 때 얘가 남자일까 여자일까 항상 의심해 보시고 이렇게 사전 찾으시면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걸 그냥 계속 확인하는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회화 그냥 간단하게 여행하시면서 이렇게 가볍게 쓰실 때는 남녀가 헷갈린다라고 해서 크게 뭐 아주 크게 문제가 되진 않으니까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않되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단어를 보실 때 항상 얘는 무슨 성일까를 궁금해 하시는 거는 또 재밌는 일이겠죠. 얘는 왜 여자라고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명사할 때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어요. 그리고 스페인어에서는 일단 동사가 중요합니다. 스페인어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동사예요. 많은 분들이 스페인어 본격적으로 동사 수업 들어가면 이제 포기하세요. 왜? 동사가 주어에 따라서 바뀌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동사는 주어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죠. 그런데 주어에 따라서 바뀐다기보다는 그냥 뭐 시제에 따라서 바뀌거나 뭐 뜻에 따라 바뀌거나 뭐 이렇게 했는데 스페인어는 내가 먹는 거랑 네가 먹는 거랑 그가 먹는 거랑 우리가 먹는 게 다 동사가 어때요? 다른 형태로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의 동사를 여러분들이 쓰실 때 하나의 동사를 쓰실 때 기본적으로 몇 개의 변형을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6개예요. 6개. 그죠? 그죠? 나, 너, 그, 단수, 복수 이렇게 6개. 그죠? 너무 많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조금 무시해야 될 거는 무시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복수까지 막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일단 요번에 저희 5강 동안에는 단수까지 내가 외우리라 라는 각오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는 스페인어 문장에서는 우리나라 문장하고 되게 비슷해요. 주어가 자주 생략돼요. 우리도 그냥 계속 주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가, 뭐 먹어 이렇게 없잖아요. 스페인어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동사만 봐도 주어가 몇 인칭인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죠. 특히 1인칭하고 2인칭은요. 나하고 너는 나하고 너밖에 없잖아요. 그와 그녀 같은 경우는 그가 진짜 뭐 네가 될 수도 있고 여기 마리아가 될 수도 있고 빼빼가 될 수도 있고 뭐 누가인지 될 수 있으니까 알면은 생략하지만 모르면 써줘야 되지만 나하고 너의 경우에는 거의 주어를 안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동사만 가지고 유추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스페인어에서 나타나는 게 뭔가요? 이 거꾸로 물음표죠. 스페인어에서만 있는 이 부호 왜 물음표를 앞뒤로 붙여요? 이렇게 이제 물음표를 앞뒤로 붙여요. 왜 앞뒤로 붙일까요? 문장만 봐서는 의문문이라고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아시겠죠? 왜? 우리가 보통 왜 영어 같은 경우 뭐 주어와 동사를 바꾼다라든지 뭐 이런 뭐 더즈 뭐 이런 걸 끼워 넣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문문이 있는 경우는 상관은 없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동사만 뭐뭐 하니? 그러니? 뭐 이렇게 묻는 일반 의문문에서는 이 문장만 봐서는 얘가 그냥 문장인지 묻는 문장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는 의문문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질문이니까 생각하고 이게 읽으세요. 라고. 아까 제가 스페인 문장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짧은 의문문 같은 건 상관없지만 내가 이거 의문문 아닌지 알고 쭉 이제 읽었는데 뒤에 가서 물음표가 찍혀 있으면 배신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앞뒤로 친절하게 넣어주는 거죠. 느낌표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이제 느낄 준비를 하시고 읽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스페인어에만 있는 라틴어 계열에서 스페인어에만 존재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물음표가 있어요. 스페인어에서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요즘 이게 언어들이 많이 이제 깨지기 때문에 사실 젊은 친구들 이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많이 생략하고 쓰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이제 공식적으로는 앞에 물음표, 앞에 느낌표를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특징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영어 단어가 적다, 외래 단어가 적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행 가신 분들이 여행하고 오셔서 스페인어를 배워야겠다라고 결심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아니 이렇게 오렌지 주스 사 먹기가 이렇게 어려울 일이야? 이렇게 당연히 오렌지는 오렌지가 아니었는가? 오렌지가 아니죠 스페인어에서, 그죠? 이렇게 나랑하라는 굉장히 이제 다른 단어예요. 그리고 버터 정도는 좀 알아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버터 아무리 막 버터 이래도 이제 뭐 이렇게 모르세 이렇게 왜냐면 버터라는 단어가 막 만떼끼야 막 이런 이상한 단어예요.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어가 통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단어들이 영어가 통하지 않아요. 그거는 물론 이제 그 뿌리 자체가 라틴어에 있기 때문에 단어가 완전히 다른 것도 있지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스페인이 프랑코 독재 시절이 있었어요. 되게 장기간 동안 있었죠. 그때 외래어가 전면 사용 금지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들어왔던 외래어들, 특히 영어 같은 경우가 다 스페인어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컴퓨터 이런 거 있죠. 뭐 컴퓨터 이런 거 컴퓨터라고 안 하고 뭐 어쨌든 들어오는 뭐 USB 이런 거는 뭐 우리는 그냥 쓰잖아요. 근데 그것도 막 자기식으로 읽어요. USB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 자기식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스페인에 딱 갔을 때 8월에 유투 공연이 있었어요. 유투 공연이 있어가지고 진짜 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걸 이제 공연을 보러 갔는데 유투는 유투죠. 그쵸? 근데 스페인 친구들이 너무 유투가 나왔는데 우도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 우고 투가 도스거든요. 스페인어로. 그래서 우도스 이렇게 외쳐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을 했던 이런 식으로 다 자기식으로 바꿔서 하기 때문에 스페인어는 외래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로 하면 될 거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들의 단어를 외우셔야 되고 하지만 이것이 어떤 장점으로 나타났냐면 프랑코 시대에 완전히 외래어를 금지시키면서 더빙 문화가 너무나 발전을 했어요. 스페인의 더빙이 거의 세계 최고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자막으로 외국어를 이 외래어가 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더빙을 했죠. 근데 그게 실제로 제가 스페인에 있었을 때도 오리지널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관이 그 우리나라로 치면 예술영화관들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지만. 그러니까 일반 극장에 가면 다 더빙 영화를 그 시절에도. 그래서 사실 2010년 이럴 때였는데 그 시절에도 그래야만 했던. 그래서 자막을 읽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스페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또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특징들이 또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제 스페인어입니다.